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문화일보에 기고한 국민대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글이 시원시원하네요. 정기 국회의 꽃인 국정감사에 국정은 사라지고 오로지 김건희만 남았습니다. 국정감사 첫날 10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김건희가 언급됐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네요. 심지어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어제 7일이죠. 오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21g 사무실을 찾아가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후 대답이 없자 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21g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했던 업체로 용산 대통령 관저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내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아니면 경찰이 할 일인가? 참으로 안타깝네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요, 국정감사에서 처리해야 할 국정이 김건희 관련 문제밖에 없단 말인가요? 이런 빌미를 제공한 김건희 여사도 문제지만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살펴야 할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건희만 쫓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비정상이지요. 국회의원의 진짜 직무가 뭔지 아십니까? 법률안을 발의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외국에 있는 그런 좋은 법안들을 연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에 가서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서점에 가서 좀 책도 사보시고 좀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국회의원만 되면 사르르 전략하는지 말입니다. 국회의원은 법률안 발의하고 국가 예산 편성하는 거 심의해서 잘 돈을 썼나 안 썼나, 그리고 국정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에서 말이죠, 추궁하고 질책하고 비난하고 헐뜯으려고만 하지 말고 잘한 사람은 좀 칭찬도 해주고 격려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냥 싸움 닭장이 돼버렸어요. 그냥 국방위원장에 뭐 부암흑의 국회의원 있죠, 부승남인가 그 사령관 군인 그 별자리한테 말이죠, 조용히 해, 내 말 들어봐! 이렇게 악쓰고 말이야. 이슨 쌈딱입니까? 쌈딱? 정말 보기 역겹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부정선거로 당선된 겁니다. 내가 다 알아요. 내가 계산 다 했었어. 내가. 이 친구 정말 가짜로 당선된 것들이 그냥 악을 쓰고 발악을 하고 정말 이런 소리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성인들이 이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좀 점잖해졌으면 좋겠는데 저부터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여당 의원들의 입에선 1심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떠나지 않습니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국정은 실종되고 그야말로 김건희와 이재명의 블랙홀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요. 11월 5일 날이지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능성은 여전히 50%를 넘나듭니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중동은 언제 확전될지도 모릅니다. 이러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참 걱정입니다.
핵전쟁의 위협 속에 시장은 출렁이고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은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매출이 국내 총생산 GDP의 5%를 넘는 삼성전자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큰 국정 과제인 전기 공급의 안정성 확보도 불안합니다. 원전 가동률은 8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은 해결될 기미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 국회는 오로지 김건희와 이재명만 붙들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을요,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의사를 조금씩 야금야금 1년에 뭐 100명, 200명씩 증원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또 의료개혁 4대 개혁을 하겠다고 의지는 투철합니다. 해야 됩니다. 연금개혁, 교육, 노동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본인이 5년 임기 동안에 이 4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를 본다면 4대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연금, 교육, 노동, 의료개혁, 4대 개혁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민주화 운동에 생애를 바치고 말년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앞장섰던 제야 시민운동가 장기표 선생이 타계했습니다. 그는 권위주의 시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라 여겼던 민주화 운동을 한 대가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국가의 모든 보상을 거부한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지금 민주화 유공자로 각종 보상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대다수는 그 앞에서 민주화의 민자도 꺼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단은 제가 여기서 지금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저 교수님이 아주 잘 지적했네요. 명단 한번 발표해 볼까요? 민주화 운동도 안 했는데 무슨 민주화 운동했다고 말이죠. 국가로부터 보상금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러니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국 혁신당 대표는 그가 왜 전격적인 정치적 우향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합니다. 이 조국도 사상이 의심스러워요. 이 장기표 선생이 우향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쉬운 이유를 왜 모른단 말인가? 왜 조국은 왜 이런 내용을 모르냐 이 말이야. 그것은 바로 뭡니까?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매진한 그가 도덕성 없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수 우파가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 것도 아니었기에 항상 거리를 두면서 정치인의 특권 폐지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장기표 선생은요, 정신은 상향식으로 살고요, 물질은 하향식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한 달에 생활비 200만 원 가지고 풍족하게 썼다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성인들이 많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국회 가서요, 국민의힘은 무능한 당이다 그랬더니 그냥 막 난리치더라고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좀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랬더니 좀 안정을 찾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 국민의힘도 좀 반성해야 돼요. 권위의식 너무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 정부기관에 있다가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가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되고요, 비례대표로 되면
권위주의, 권위 가지면 안 돼요. 권위는 있어야 되겠지만 권위주의는 떨쳐야 됩니다. 예? 전화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통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어느 때는 그분들이 바쁘니까 안 될 수도 있지만 권위주의 없어야 됩니다. 권위주의.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말이죠. 이런 거 연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공부를. 그런데 공부들 않잖아요. 평생 젊었을 때 공부한 거 가지고 울고 먹잖아요. 그가 자신의 장기표 선생은요, 담낭암 말기 판정 사실을 밝히면서 SNS에 쓴 글이 김건희 블랙홀로 미쳐 돌아가는 이 나라 미래를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더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요. 자유경쟁시장, 자유시장 경제가 잘 뒷받침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사회주의, 정치주의로 흘러가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를 극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정치는 무지의 광란이라 불러 마땅할 팬덤 정치가 행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개딸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열렸죠?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정무위원회가 30분 만에 파행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화선이 된 거는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최근 전원위원회 회의 중에 했던 이번을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내가 야당 의원들 다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야당 의원들이 화가 난 것이지요.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정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야당 측에서 반발하면서 결과적으로 고성이 오고 가다가 결국 정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은 올바른 얘기했다고 봅니다. 타당하게 자기 주장을 발표한 겁니다. 발언한 겁니다. 올바른 얘기한 거예요. 또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돌아갔거나 현재 파견된 상태인 사정기관 소속 공무원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7명이 출석했는데요. 정동영 의원은 이들을 국감장에 한 줄로 쭉 세우고 방통위원회에서 맡은 업무와 지시 라인을 추궁했습니다. 무슨 이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그 공직자들을 말이죠.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을 쭉 세워놓고 말이죠. 국회의원이라고 국정감사한다고 말이죠. 그런 추궁하고 질책하고 비난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이 해당 부처에서 잘못한 일 있으면 추궁하고 비판받고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다 인격체 아닙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헌법 규정에 의하여 행복 추구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감에 왔다고 국회의원들로부터 이렇게 비난하고 실책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상처받습니다. 상처. 그래서 나는 국감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잘한 일 있으면 잘못했으면 비난하고 실책하고 비난해야 되겠지만 잘한 일 있으면 당연히 칭찬도 해주고요. 그런 국감장이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봅니다. 대부분 국정감사 보게 되면 말이죠. 소리치고 막 장관들 불러놓고 별 장군들 불러놓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인격 대 인격체로 말이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교환하고 잘못된 거는 수긍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이런 다짐도 받고 이런 거 아닌가요? 국정감사 어제부터 그제 월요일 10월 7일부터 시작됐죠. 오늘까지 3일째입니다.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 기관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입니다. 충실하게 임해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